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란과 여진의 침입 그리고 그 극복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몽골입니다. 자, 먼저 몽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시아의 유목민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만주와 동시베리아를 근거로 한 퉁구스계, 말갈족, 여진족 이런 족들 말하고요. 몽골 고원을 근거로 하는 몽골계가 있습니다. 흉노족, 거란족, 선비족, 몽골 이런 사람들이고요. 중앙아시아 대평원을 근거로 하는 튀르크계가 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 몽골 고원에서 자, 이쪽이죠. 여기 이런 땅에 이런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족이나 여진족처럼游牧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나 뛰어난 기마술,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 전투력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란족의 야유라봉이나 여진족의 완아나 골타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아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이 몽골 고원을 통일하고 하나로 묶은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정복자 징기스칸이죠. 자, 몽골 고원을 평정한 징기스칸은 곧바로 자신의 아들들, 부하들과 함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정복 전쟁에 돌입합니다. 자, 먼저 서하를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 그 다음에 서요, 요 나라의 후손들이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호라즘 제국까지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런 정복 활동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 아들들에 의해서 계승되었는데요. 정말 징기스칸이 차지한 나라의 땅의 넓이가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의 넓이라고도 하죠. 정말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게 1206년이에요. 이때 4대 칸이었던 쿠빌라이가 남송을 정복한 1279년까지 몽골은 오늘날 러시아의 2배, 두 번째로 큰 대륙인 아프리카의 넓이보다도 넓은 땅을 정복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징기스칸이 정복하죠. 대단하죠. 당연히 이때의 정복 활동이 고려에까지 미쳤는데요. 순식간에 금나라를 멸망시킨 몽골 제국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던 몽골 사신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 핑계로 고려에 쳐들어오게 되죠. 무슨 전쟁이든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게 바로 몽골의 1차 침략인데요. 고려는 몽골군이 기병으로 이루어져서 바다를 잘 이용하지는 못해요. 이것을 이용해서 일단 수도를 버리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어요. 자, 이렇게 이쪽 바다 보이죠?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임시로. 그리고 결상전을 다짐했죠. 자, 오랫동안 전쟁도 없이 평화를 겪어서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거란 여진과의 전쟁을 이겨낸 고려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1차 침략 때는 귀주성에서 몽골군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여기서도 귀주성이 나오죠. 귀주하면 귀주대처 강감창장군 기억납니까? 몽골군 상대 승리하면서 몽골이 개경을 함락하고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요. 2차 침략 때 처인성, 오늘날이 용인지역이에요. 서울 아래쪽에 처인성에서 스님 김윤우가 몽골의 고려 방면 사령관이었던 살리타이를 전사시키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3차 침략 때에도 축주성, 오늘날의 충주지역이에요. 여기서 몽골군을 막아내기도 했죠. 몽골군은 총 크게 7번 우리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몽골의 침략은 1차 이후에 7차례가 아니라 9차례예요. 9차례에 걸쳐서 27년 동안 계속되고요. 그 사이에 황룡사, 구충목탑, 고려대장정 등이 불타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했던 원나라인데 몽골을 원나라라고 해요.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자, 이것과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하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고려는 이 몽골군 원나라에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 항복 조건이 엄청 가혹했어요. 첫 번째, 황제의 묘호를 쓰지 못하고 왕으로 격하됐습니다. 왕으로 격하됐어요. 이후에 고려왕은 몽골의 충성을 다하는 속국의 왕이라는 뜻으로 충땡왕이라는 시호를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천령 이북의 땅을 몽골에게 바쳤어요. 자,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면서 권력을 내놓게 된 무신 정권의 잔당들이 삼별초라는 것을 삼별초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이었는데 끝까지 제주도까지 이 몽골군과 전투를 했었어요. 어쨌든 이 삼별초는 끝까지 투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원나라에 항복을 하게 된 거였죠. 자, 세 번째, 고려의 왕자가 어릴 때 무조건 원나라로 끌려와서 고려의 왕이 된 이후에 우리 고려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고려의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전쟁에서 져서 항복을 했는데. 자, 이 당시에 원나라는 몽케칸이 죽고 나서 여러 후계자들이 대칸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고려가 그 중에서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하면서 쿠빌라이는 27년이나 정한 고려를 항복시켰다. 당태종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뤄냈다. 라는 이유로 대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칸들은 그 이후의 대칸들은 고려의 공주를 부인으로 맡고요. 고려의 왕자에게는 대칸의 공주를 시집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항복했지만 27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버텼던 그 덕분에 고려는 다른 나라라면 아예 나라가 없어졌겠죠. 근데 다행히 나라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고요. 비록 속국이 되긴 했지만 다른 민족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자, 그런데 이 원나라 몽골군도 세계 최대의 제국을 세우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경험이 없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 큰 제국이 다시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원나라의 세력이 굉장히 쇠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나라, 왕이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왕자 때 원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서 그것을 잘하긴 했지만 고려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은요, 원나라에서 자고 날았지만 원이 쇠퇴해 간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 고려로 돌아오자마자 몽골식 옷과 머리 모양을 버리고 곧바로 고려식 의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펴서요. 원에 빼앗겼던 천령 이북의 땅과 그리고 추가로 옛날에 동북 구성을 포함해 한반도 땅의 대부분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공민왕이 다시 되찾은 영토예요. 지금의 영토와 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 시기에 원래 고려인이었으나 원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을 다시 흡수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이성계도 있었어요.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보겠습니다. 자세히. 공민왕은 여러 개혁 정치를 했는데요. 토지 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시기부터 왜구의 끊임없는 습격 그리고 홍건적 이 등으로 인해서 매우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거기다가 승려인 신돈을 너무 과신해서 모든 정사를 맡겨버린 등 이게 신돈입니다. 이 짤 한번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참 공민왕의 개혁이 굉장히 큰 노력을 했지만 몽골식 풍습으로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아직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죠. 결국에 공민왕은 살해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후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몽골이 우리나라 고려를 침략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버텨냈는지, 결국에는 항복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민왕은 몽골이 이제 세력이 약해지자 어떻게 고려를 다시 원나라의 그런 문화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과 관련돼서 핵심 질문 만들기를 3가지씩 해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